10월 20일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족족 다 틀립니다. 예. 다 정반대로. 예, 근데 정확히요. 그거는 준 플레이오프 3승 2패, 네. KT 1승. 네. 플레이오프 3승 1패, LG 2승. 네. 정반대. 네, 정확합니다. 정펠레. 뭐,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근우가 예측하면 우리 팀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 팀 무조건 이긴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네. 하나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유튜브 정근우의 야구 인생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예측한 내용과 네네. 저희 야구 시대에서 했던 거는 좀 다르다. 아, 네. 그 한입 갖고 두 말 한다. 맞아. 네. 야구 인생에서는 윤석민 선수가 나온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코너 시볼트하고 다 있었을 때 얘기고 코너 시볼트가 빠지면서 뭐 최지강 빠지고 백정현 빠지고 그때는 그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야구 인생에서는 삼성이 이길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네. 준 플레이오프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다시 야구 이슈다를 찍었기 때문에 그때는 최지강, 네. 백정현, 코너 시볼트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LG 트윈스를 한국 시리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진석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야구가 재밌는 거 아닙니까? 예측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구시다에서는 이번에도 한국 시리즈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와 삼성을 대표하는 선수 출신들이 함께 합니다. 월요일인 내일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그 내용도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시즌을 마치면 팀들마다 재정비에 나섭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재정비가 코치들 개편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뭐 제일 만만하고 힘없는 보직인 코치들을 너무 좀 막 다루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보직이 확정된 팀은 올 시즌 최하위를 기록했던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키움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5 시즌 1군과 2군 코치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죠. 눈에 띄는 이름은 올 시즌까지 선수로 활약했던 정찬원 선수가 이제 코치로 1군 불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찬원 코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픔과 경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투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수 코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2군이 아닌 1군 불펜부터 시작한다는 게 저는 되게 팀에서는 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단별 코치 이동 현황을 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LG도 큰 폭으로 코칭 스태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요. 좀 추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구단이 SSG와 두산입니다. SSG는 10월 15일 신규 코치로 이명기, 세리자와 유지, 이용욱 등 신규 코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기 선수가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전화 연결했었잖아요. 아니 거치를 빨리 결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정도면 가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LG의 그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되자마자 지금 뭐 단독 기사로 나왔었잖아요. LG에서 2013 시즌부터 코치로 활동했던 경원호 코치를 신규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구단 발표는 없었어요. 이거는 유추해 보건데 LG에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컨펌이 안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재현 단장과 경원호 코치의 뭔가 LGC부터 관계도 그렇죠.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도 뭔가 한번 팀을 옮겨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결정 분위기에서. 그렇죠. 예. 네. 또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경원호 코치가 오면은 1군에 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1군에 있었던 코치들, 투수 코치가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네. 뭐 송신영 코치나 네. 뭐 송신영 코치가 2군으로 내려가는 건 거의 맞는 것 같고요. 네. 수석 코치가 과연 누가 될 거냐, 조은호 코치가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고요. 네. 영입해야 될 뭔가 포지션에 있는 코치들도 몇 군데가 더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뭔가 재정비를 통해서 팀을 좀 더 다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산 베어스 팬들이 또 좀 많이 이게 상심했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흥식 수석 코치, 김하수 코치를 비롯해서 또 많은 코치진들이 대거 정리가 됐거든요. 특히 퓨처스에 있었던 김상진, 이강우, 정진호 코치가 이제 이번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팀을 떠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승혁 감독에 대한 불만이 많은 또 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감독 교체는 하지 않고 왜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코치들을 내보내느냐 하면서 뭐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들끓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쪽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두산은 이제 베테랑 코치들과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예, 박흥식 코치, 김한석 코치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한석 코치는 감독을 하셨던 분이니까 이렇게 모셔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승엽 감독의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이제 그 분들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뭐 결국 이승엽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 두 분과 이별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다음은 두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두산의 팀 컬러를 되찾기 위한 변화 중 하나였다. 코칭 스태프만이 아니라 프런트도 고강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코칭 스태프 변화는 이승엽 감독과 충분히 교감을 나눴다. 코치들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팀 색깔 변화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산 이제 허슬드, 뭐 미라클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내년 시즌에는 두산의 색깔을 되찾아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놔두고 코치를 교체를 한다는 건, 그리고 뭐 어떤 두산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코치를 교체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관계자한테 감독 교체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은 없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입장에서 고민을 했다 안 했다조차도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내년에 이승엽 감독이랑 같이 간다라고까지만 답을 했습니다. 김상진 코치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김상진 코치가 좀 사연이 많잖아요. 처음에 육성 선수로 들어와서 김상진 코치가 1989년 연습생 신분으로 오비베어스 유니폼을 입었고 배팅볼 투수로 시작한 1990년 2차 3라운드에 지명되면서 베어스와의 인연이 시작됐거든요. 하수분 야구의 1호가 김상진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김상진 코치가 다른 팀 코치를 맡다가 처음으로 두산 코치직을 맡게 됐을 때 네. 제가 인천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20년 1월이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98년 삼성으로 트레이드 된 이후 친정팀 두산으로 돌아가기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았고 또 측근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김상진 코치한테 연락을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심경의 정리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많은 팬들이 좀 많이 아쉬워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해는 다이어트 지표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네네. 근데 젊은 선수들이 조금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이기로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두산 베어스가 7시즌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올해 코치진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코치들 영입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알아보고 있을 거고요. 또 네. 관계자분도 알아보고 있다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석 코치 선임이잖아요. 지금 네. 수석 코치가 나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네, 두산 측에서는 수석 코치가 감독하고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선수들과의 교감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담당 코치들이 다 케어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석 코치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냐는데 좀 되게 넓게 보이시더라고요. 네, 1월 초까지 1월 15일 날 이제 두산 창단 기념식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전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까지 그 코칭 스태프 개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구단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가 네. 또 소폭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김경문 감독이 들어오시면서 양상문 감독이 들어오셨고 양승관 수석 코치님이 들어오시면서 뭐 박재상 코치, 김민호 다이어 코치가 영입을 하셨고 네. 강동우 코치가 나가게 됐죠. 네. 근데 그거 말고는 크게 이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는 2008년부터 18시즌 연속 메인 타격 코치가 바뀌는 좀 기이한 풍경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한테 추구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타격 코치가 네. 매 연마다 바뀐다는 거는 선수들이 조금 혼돈이 올 수도 분명히 있죠. 또 연습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선수들한테 주는 또 메시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수는 좀 머리 아프죠. 예. 네, 정부로 우리가 해마다 이제 팀을 나가는 코치들도 많고 새로 또 팀에 들어가는 코치들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코치 지금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코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구단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야구 선수 출신 단장들이 이제 많이 자리하면서 네. 그래도 코치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단장이 그림을 그리고 뭔가 그 포지션에 맞는 코치들을 설정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예측은 빗나가도 프리뷰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근우입니다. 아, 제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아, 그래도 2024 시즌 한국 시리즈 대진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